예, 안녕하세요.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택 시민들께 새해 인사 말씀이나 덕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이렇게 영광을 생각합니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오늘 보름이 지났습니다. 벌써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이렇게 올립니다. 모든 게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시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정치, 그다음에 경제, 사회 모든 상황이 다 어렵지만은 힘을 내시고 또 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시면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죠. 예. 특히 지역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호소들을 하는데 이들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경제 위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 시에서는 지금 이 경제 살리는데 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게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는 이제 폭설이 또 워낙 많이 내려서 피해 농가 또 소상공인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이제 복구가 진행되고 또 재난특별 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됐지만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또 지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저희들이 그 지역 경제 안정 대책반도 바로 가동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특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을 갖다가 조기 집행하도록 특히 저희들은 가장 어려운 게 1, 4분기로 보기 때문에 조기 집행해서 지역에 흔히 말해서 돈이 돌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역의 이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또 지역 업체들을 위해서 평택에는 그 건설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산업 현장이 많은데 우리 지역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좀 쓰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작년부터 이 노력을 해와서 지역의 대형 건설 업체들하고는 저하고 이미 협약을 다 맺었고요. 그걸 앞으로도 계속 하는데 협약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모든 부서가 총동원돼서 그 건설 현장하고 계속해서 좀 얼마큼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계속 독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특히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또 마을 공동체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 또 장애인들, 또 여성 기업인들 이런 지역에 특히 어려운 그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든가, 그리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 화폐를 좀 늘리고 이번에 10% 인센티브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것을 결정했는데 지금 시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하는 작업을 하기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민들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는 예산 집행부터 시작해서 지역 상권 살리기까지 하기가 모든 노력을 이렇게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역 건설 업체와 상생 협력 맞선을 지금 잡으셨는데, 구체적인 방식이나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들 평택의 대형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평택시 공공기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공사를 비롯해서 여기서 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쓰도록 저희가 하는 권고를 하고 있고 또 협약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건축 허가가 들어올 때 얼마큼 지역업체에 쓸 것인지 저희 시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준공할 때 이 약속대로 이행을 했는지 저희가 그것을 저희가 점검도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거기에는 단순히 인력 채용뿐만 아니라 건설 장비 또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고 본인들이 얼마큼 할 수 있는지 시에다 제출을 하면 그걸 하나씩 점검해 가는 방식까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평택에 와서 일하는 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은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지역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법까지 저희가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저희들 어려움도 좀 이해를 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됐습니다. 공장 설립할 수 있는 근거와 마련된 것이 있으시면 좀 구체적인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이 평택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정부가 저희한테 계속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의 그 반도체 단지를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면서 거기가 완전 그 공장 설립 제한 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계속 요청을 해와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정부하고 사실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제가 이걸 끝까지 반대를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정부가 이 고민해온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마치 방해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끝까지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규정을 바꿔서라도 이렇게 될 경우 정부도 부담이 되지만 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이제 하게 됐고요.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평택의 이 물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평택의 그 상류 지역에 대규모 산단이 들어서고 또 주변이 개발되면은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한테 계속 요청한 것은 이 물 관리를 이제 평택에는 이제 진이 안성천이 흐르고 있고 두 개가 합해서 저희가 이제 평택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택강을 거쳐서 이제 평택호로 이어지는데 이 수질 관리를 사실 정부가 그동안 거의 뭐 이렇게 해오질 않았거든요. 지자체가 떠맡고 했는데 또 지자체 간에도 평택시 외에는 다른 시군에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협의체까지 구성해서 수질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 혼자 이거를 떠맡고 고민하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 만약에 해제되면은 수질이 좀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부가 관리를 해달라고 저희 요청한 거고 정부도 고민하다가 그 중점관리 저수지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점관리 저수지는 뭐냐면 평택호를 말하는 건데 대개 중점관리 저수지 제도는 뭐 이 저수 용량이 한 100만 톤에서 200만 톤 정도 되는 이 저수지 가지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평택권 규모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저기 한 1억 톤 가까이 됩니다. 저게 그 큰 규모를 정부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는데 이게 만약에 지정이 안 되면 우리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를 못하겠다 그래서 정부가 이걸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좀 밟고 있는데 지정이 되면은 저희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통해서 수지를 그러니까 중점관리 저수지 제도가 도입되면은 평택호가 현재 4급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3급수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정부가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했다라고 본다면은. 그럼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3급수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계획도 정부가 수립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도 투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리라고 보고 있고 시는 이 약속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돼도 수질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시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위한 뭐 청사진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지금 반도체 하면은 옛날에는 그냥 우리 뭐 삼성 같은 기업이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반도체가 이제는 이제 국가 주권이라고 얘기할 만큼 또 이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바로 그 국가의 경쟁력을 바로 의미하는 중요한 척도가 됐다고 봅니다. 그만큼 전 반도체 국가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칩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전쟁이라고 할 만큼 국가 간의 이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느냐 지금 아마 혈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삼성이나 SK 혼자 이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국가가 총력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평택시는 이미 삼성이란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삼성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지자체 역할입니다. 그래서 23년에 이제 평택시는 이제 반도체 특화 도시로 지정이 됐고요 이미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삼성전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희 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소부장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평택에 들어오고 그 네트워크가 잘 연결되도록 시가 역할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공장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그 협력업체들이 계속 있습니다. 거긴 다양한 인재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꼭 삼성처럼 최고급 두뇌만 필요로 한 게 아니라 그 기업마다 요구하는 그 인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저희 이제 카이스트 대학도 유치를 해서 29년에 저희들이 이제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카이스트를 졸업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뭐 삼성전자 또 평택에 있는 대학교들이 지금 다 이제 반도체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출신들이 또 필요한 인력, 이런 대학 출신들을 원하는 기업들한테 인력을 저희들이 양성하는 것, 또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또 이 학생들이 또 필요한 기업들에 저희가 원하는 인재들을 이제 양성해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게 지자체의 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앞으로 충실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택시는 수소 산업도 뭐 발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소 산업과 관계되는 뭐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희는 뭐 제가 6년 동안 지금 수소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와서 우리가 이제 평택시가 수소 1번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하면 이미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평택시 하면 수소 도시 할 정도로 이제 많이 인식이 확산됐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소 산업을 계속 확장해 가고 있는데 평택항이 이제 수소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평택시가 수소 도시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수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은 이제 LNG의 집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수소까지 바꾸는 작업도 하고, 이제 산업으로 연결시켜서 수소를 통해서 미래 산업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이런 노력들이 계속 결실을 맺어서 이제 평택에 청정수도 평가 인증센터 국가기관입니다. 이제 들어오기로 했고요. 그리고 수소 관련 산업들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평택에. 그리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소 발전까지 계획하는 등 저희가 발빠르게 준비해서 이제 수소 산업은 미래 산업이기도 합니다만 요새 기후 위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한 가장 대안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 산업이면서도 또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산업이 수소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이고, 발로 뛰는 우리 시장님이셨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뭐 평택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이제 탄소 중립 올해 특히는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 인식한 한 해였기 때문에 뭐 폭우, 폭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후 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 온 국민이 다 느꼈기 때문에 우리 국가 위기의 가장 우선순위를 전에 이제 북한 핵이었다면은 기후 위기가 우리 국가 위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여론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는 기후 위기에 그동안 발빠르게 대응을 해왔고요. 그래서 아까 수소 산업도 저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육성을 집중적으로 해왔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저희가 도시숲과 이런 그린웨이 계획을 통해서 평택시 녹화 진행 사업을 계속 발빠르게 진행해 와서 평택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모범 녹색 도시로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평택시가 최우수 도시숲 도시로 우리나라 최초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린웨이 30년 계획도 수립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동안 평택시 전체를 녹지로 연결하는 작업을 해서 저희가 이것도 도시의 미관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도 앞으로 대규모로 보급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모든 도시계획에 저희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도록 앞으로 도시계획, 그다음에 교통수단 이런 대규모로 도입하는 작업을 해서 평택시가 이 탄소 중립,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저희가 선도적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 6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또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남은 임기 동안에 꼭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러는 뭐가 있으시면은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평택 시민께 인사 말씀 전해 주십시오.
예, 지금 국가적으로 격변기입니다. 그다음 또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이 세계 질서가 막 바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이제 평택의 위상을 본다면 이제 평택은 우리나라의 안보의 핵심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저희 미군의 모든 전력이 평택에 다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함대 사령부 등 육해 공군이 한 도시에 이렇게 있는 도시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육해 공군이 한 도시에 있고 그것도 육해 공군 주요 전력이 다 한 도시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평택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면서도 또 반도체, 수소, 자동차 등 그 미래 산업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그러니까 외국 언론에서도 좀 약간 이런 거는 좀 없다. 왜냐하면 되게 군사 도시면 군사 도시, 또 첨단 도시면 첨단 도시인데 이렇게 큰 군사 기지가 있으면서도 또 첨단 산업이 발전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고 외국에서 얘기할 정도로 평택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저희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안보 핵심 도시 또 첨단 산업이 발전하는 도시를 저희 반드시 실현을 해서 지금 위기 상황인 이 국가 경제에 저희가 희망이 되고 좀 또 안보 핵심으로서 국민들께 안심을 드리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이렇게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같이 힘을 잡고 또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서로 응원해 주면서 올해 한 해 잘 지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평택 시장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